서울 하늘에 붉은 석양이 내리던 저녁, 낡은 다세대 옥상에서 소녀가장 강마리는 빨래를 걷으며 허공을 바라봤다. 그녀의 손끝엔 비눗물이 묻어 있었고 그 손등엔 세월보다 더 단단한 생의 흔적이 자리하고 있었다. 엄마는 또 어디 간 거야? 마리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엄순애의 고함이 골목 전체에 퍼졌다. 아, 실아야. 그 술은 내 술이 아니라 내 술이야. 냉장고에 써붙여놨잖아. 실아가 대꾸했다. 아이고 엄마, 술이 누구 거가 어딨어. 다 같은 가족이 마시는 거지. 가족이면 더 나눠 마셔야지. 혼자 다 마시면 어떡해. 유리병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다. 마리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둘 다 정말 철없어. 내가 진짜 어른이네. 집안에서.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는 이강세. 오늘 퇴근 후에 잠깐 시간 있어? 있긴 한데 무슨 일인데? 그냥 마리한테 할 말이 있어서. 짧은 대화. 하지만 마리의 심장은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낡은 포장마차 골목.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는 노점 앞에서 강세가 먼저 와 있었다. 흰 셔츠에 청바지, 평범하지만 단정한 모습. 마리가 다가오자 그는 미소를 지었다. 왔네. 응, 무슨 일인데? 요즘 인턴 일정 빡세서 힘들다며. 강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갑자기 말했다. 나 사실 내가 좋아. 순간 마리는 웃음인지 놀람인지 모를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뭐 갑자기? 갑자기 아니야. 오래전부터였어. 내가 그렇게 버티고 사는 거, 내가 울지도 않고 가족 다 챙기는 거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마리는 허탈하게 웃었다. 대단하다고? 그냥 안 하면 굶으니까 하는 거지. 그래도 그런 내가 멋있어. 마리는 눈을 피했다.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나 연애 같은 거 할 여유 없어. 강세는 고개를 저었다. 여유는 만드는 거야. 그때 골목 뒤편에서 취객들의 고성이 들려왔다. 야, 강마리 작품이 아닌데 이거. 누군가 마리를 알아본 듯 비웃었다. 마리는 고개를 돌려보지도 않고 낮게 말했다. 뒤쪽으로 술집 천지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강세의 얼굴은 굳었다. 이런 데서 내가 매일 퇴근길에 집 간다고. 위험해. 그래서 뭐? 나보고 40살의 건물주 꿈꿔. 그 전에 집세부터 내야 해. 그의 입가가 굳었다. 그래도 소녀 가장부터 탈출하는 게 순서 아닐까? 그게 말처럼 쉬운 줄 알아? 마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이 가족 아니면 누가 챙겨?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차가워졌다. 강세가 낮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미안. 그냥 내가 너무 혼자 버티니까. 마리는 고개를 숙였다. 혼자 버티는 게 내 인생이야. 익숙해. 잠시 침묵. 포장마차의 천막 사이로 바람이 스쳤다. 그러다 마리가 입을 열었다. 아빠 얘기를 어떻게 시작하지? 강세가 고개를 들었다. 아빠? 응. 나 그 3명 중 누가 진짜 내 아빠인지 확인해야 할 것 같아. 그의 표정이 굳었다. 그건 너무 위험해. 사람 마음 건드리는 일이라. 그래도 해야 해. 안 그러면 나 평생 답 못 얻을 거야. 강세는 고개를 숙였다. 그럼 내가 옆에 있을게. 뭐가 되든 같이 확인하자. 정말? 응. 내 옆엔 항상 나 있을 거야. 마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아주 잠깐 눈빛이 흔들렸다. 다음 날 아침 윤순애의 집. 순애가 TV를 켜자마자 소리쳤다. 이런 미친 뉴스가 다 있나? 또 아파트값 올랐대. 나도 건물주 해야지. 실아가 머리를 헝클이며 부엌으로 나왔다. 엄마, 건물주보다 우리 집 월세부터 내자. 주인 아저씨 또 전화했어. 40살에 건물주 꿈꾸는 게 죄냐? 순애가 퍼붓듯 말했다. 꿈꾸는 건 죄 아니지. 현실이 문제지. 그럼 넌 언제까지 사고만 칠 거야? 딸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아? 엄마는 내가 뭘 해도 불만이야. 문이 열리고 마리가 들어왔다. 아침부터 왜 싸워요? 실아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딸 왔네. 오늘 병원 인턴 첫날이지. 순애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일 잘해서 돈 많이 벌어. 우리 집 살림 내 손에 달렸어. 마리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럼요, 소녀 가장답게. 병원 로비.
엄기분 원장이 기자들과 인터뷰를 마치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 병원은 올해도 전국 인턴 중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옆에서 진기식이 박수를 쳤다. 축하드립니다, 원장님. 이번 인턴 중에 제 조카도 있습니다. 엄기분이 눈썹을 올렸다. 조카? 예, 주시라의 딸. 강마리입니다. 엄기분의 얼굴이 굳었다. 마리가 인턴으로? 예. 제가 추천했습니다. 잘했죠? 기식이 웃었다. 엄기분은 억눌린 표정으로 대답했다. 잘했네. 아주 잘했어. 그녀의 속에서는 차가운 전율이 일었다. 이제 그 아이가 내 앞에 나타나는구나. 그 시각 시라는 미용실에서 친구 수키에게 전화하고 있었다. 나요 홍 사장. 수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또 무슨 사고 쳤어? 아니, 이번엔 진짜 괜찮은 소개야. 건물주야, 건물주. 일단 한번 만나봐. 어차피 밥은 공짜잖아. 시라는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며 피식 웃었다. 그래, 이번엔 나도 좀 건물주 잡아볼까? 잠시 뒤 병원 휴게실. 강세가 동료들에게 말했다. 오늘 새 인턴 들어온대. 표도기가 비웃었다. 누구? 또 인맥으로 들어온 애 아냐? 그건 모르겠고 이름이 강말이래. 도기가 콧방귀를 뀌었다. 요즘 애들은 다 SNS로 들어오나 봐. 실력은 없고 입만 살아서. 그때 문이 열리며 마리가 들어왔다. 하얀 가운을 입은 그녀의 얼굴은 결연했다. 순간 도기의 말이 멎었다. 강세가 미소 지었다. 우리 인턴 첫 출근 축하합니다. 마리가 고개를 숙였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로비 한편에서 엄기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저 아이가 내 과거를 파헤치겠지. 그녀는 속삭였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막아야지. 아침 회의실, 신입 인턴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하얀 조명이 차갑게 쏟아지고 공기의 긴장감이 바늘처럼 피부를 찔렀다. 마리는 한 손에 차트를 들고 숨을 고르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괜찮아. 긴장하지 마. 오늘부터는 어른이니까. 진기식 과장이 들어왔다. 특유의 반듯한 미소, 그러나 눈빛만큼은 날카로웠다. 좋아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병원 사람입니다. 환자는 숫자가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알겠죠? 모두가 예. 하고 외쳤다. 그때 기식의 시선이 마리에게 꽂혔다. 강마리 인턴 맞죠? 예, 맞습니다. 좋아요. 주시라 씨 딸이라면서요. 어머님 뵌 적 있습니다. 마리의 어깨가 굳었다. 아, 예. 기식은 미묘하게 미소 지었다. 열심히 해요. 피는 못 속이니까. 그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마리는 억눌린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고 강세는 뒤에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회의가 끝난 뒤 마리는 복도에서 강세를 만났다. 아까 그 과장님 무슨 뜻으로 그런 말한 걸까? 강세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기식 선배는 내 엄마랑 알던 사이야. 그게 다야. 그게 다 같진 않아 보이던데. 강세가 고개를 돌리며 낮게 말했다. 이 병원 사람들 관계 얽힌 게 생각보다 복잡해. 복잡한 건 나 싫어해. 그럼 더 단단해져야 해. 그 순간 옆을 지나던 표도기가 비웃듯 말했다. 강 인턴 첫날부터 과장님한테 찍혔네. 축하해. 수선이 뒤에서 표 선배, 그런 말 하지 말아요. 하고 끼어들었다. 표도기는 혀를 차며 물러났고 수선은 마리의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아. 저 사람 원래 누구한테나 저래. 근데 우리 마리는 잘할 거야. 마리는 억지로 웃었다. 나 괜찮아. 별일 아니야. 점심시간.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마리와 강세가 마주 앉았다. 아빠 얘기는 아직 꺼내지도 못했어. 굳이 지금 말 안 해도 돼. 내가 편할 때 해. 그게 문제야. 편할 때가 없을 것 같아. 강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물었다. 넌 그걸 왜 그렇게 알고 싶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앞으로 나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그 진실이 너한테 상처가 된다면 그래도 봐야 해. 그래야 잊을 수도 있으니까.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지만 깊은 외로움이 깔려 있었다. 그 시각 병원장실. 엄기부는 서류를 보다가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주시라 씨 연결해요. 잠시 뒤 스피커에서 시라의 들뜬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원장님 오랜만이에요. 갑자기 왜? 이제 내 딸이 우리 병원에 왔더군. 인턴으로. 아, 그거요. 우리 말이 얼마나 똑똑한 줄 아세요? 그 병원 들어가려고 밤새 공부했어요. 그 아이 여기선 그런 소리 통하지 않아. 여기선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 시라의 말투가 잠시 흔들렸다. 설마 아직도 예전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건 아니죠? 난 내 잘못이 뭔지 매일 기억하고 살아. 내가 내 조카라서 봐줬던 것도 그때뿐이야. 이번엔 봐주지 않을 거야. 뚝 통화가 끊겼다. 시라는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마리아 또다시 그 사람 손에 휘말리면 어떡하지? 그날 저녁 강세와 마리는 야간 근무를 나섰다. 응급실엔 구급차 사이렌이 울려 퍼지고 환자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했다. 마리는 정신없이 움직이며 차트를 정리했다. 혈압 80에 60 의식 저하. 산소 포화도 88. 마리, 수액 라인 2개 잡아. 강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손끝은 정확했다. 환자가 안정되자 강세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잘했어. 첫날치고 완벽했어. 진짜? 응. 완벽. 마리는 긴장했던 숨을 내쉬며 웃었다. 의외로 칭찬도 하네. 의외라니. 나 원래 칭찬 잘해. 거짓말. 진심이야. 너 오늘 멋있었어. 그 말에 마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복도 끝에서 엄기분이 그들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싸늘했다. 둘 다 내 발 밑에서 놀고 있군. 이대로 둘 순 없지. 한편 시라는 친구 수키와 술집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야 수키야. 진짜 이번엔 괜찮은 사람 소개해줘야 돼. 나도 이제 좀 사람답게 살고 싶다. 그 말 매년 듣는다. 이번엔 누구냐? 홍 사장. 마포에서 주차 빌딩 3개 있다더라. 너 또 건물주 타령이냐? 그게 뭐 어때서? 나 이제 40이야. 더 늦기 전에 잡아야지. 수키는 혀를 찼다. 그 전에 술 좀 줄여. 아 알았어 나 이제 술 끊을 거야. 그 말과 동시에 시라는 또 잔을 들이켰다. 수키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너답다. 그 시각 순애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소리쳤다. 또 그 미용실에서 카드 긁었네. 얘가 진짜 사람 잡네. 순애 여사, 딸은 어쩔 수 없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혀를 찼다. 어쩔 수 없긴. 저 딸은 태어날 때부터 사고였어. 밤이 깊어갈 무렵. 병원 옥상. 마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했다. 엄마는 또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할머니는 또 잔소리겠지.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또 혼자야? 응. 강세가 다가와 커피캔을 내밀었다. 이거. 피곤할 땐 단 게 최고야. 고마워. 너무 애쓰지 마. 혼자서 다 짊어질 필요 없어. 근데 난 원래 혼자야. 아니. 이제 아니야.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의 거리감이 조금씩 좁혀졌다. 하지만 그 아래층, 병원장실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엄기부는 창밖에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저 아이가 내 인생을 무너뜨리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해. 그녀의 손이 서류 봉투를 꽉 쥐었다. 봉투 위엔 유전자 검사 결과라는 글자가 선명히 찍혀 있었다. 그날 밤 병원장실 불이 꺼지지 않았다. 엄기부는 두 손으로 서류 봉투를 쓰다듬고 있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 그녀의 입꼬리가 미묘하게 올라갔다. 이제 내가 가진 이 한 장이면 모두 내 뜻대로 움직이겠지. 그녀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은 채 금고에 넣었다. 진실은 타이밍이야. 누구의 피가 흐르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누가 그걸 이용하느냐지. 다음 날 아침 병원 복도. 강세가 서류를 들고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다. 이풍주 과장님, 회의 시작합니다. 풍주는 묵묵히 보고서를 넘겼다. 강세, 어제 내가 맡은 케이스 보고서. 내가 고쳐놨어. 왜요? 나 나름대로 정리했는데. 그 나름대로가 문제야. 감정이 너무 앞서. 환자에게 정붙이지 마.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풍주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건 의사가 아닌 사람의 말이지. 순간 공기가 팽팽해졌다. 강세가 이를 악물었다. 형은 늘 그러죠. 사람보다 시스템, 마음보다 논리. 풍주는 냉정히 잘났다. 그래서 내가 아직 미숙한 거야. 미숙해도 좋아요. 난 사람부터 볼 거예요. 풍주는 한참 강세를 노려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너 강마리하고 가까워지는 거 조심해라. 무슨 말이에요? 그 아이 주위엔 이미 너무 많은 진실이 엉켜 있어. 같은 시각 병원 근처 카페. 시라는 커피를 마시며 한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반짝이는 시계, 과한 향수 냄새. 홍 사장님 진짜로 건물 주세요? 남자는 웃으며 명함을 내밀었다. 마포 쪽 주차 빌딩 세 채. 관리만 잘하면 월세가 알아서 들어와요. 시라의 눈이 반짝였다. 와 부럽다. 나도 그런 삶 살고 싶어요. 그럼 나랑 살면 되지. 네. 장난이야. 근데 진심이야. 그의 손이 시라의 손등에 닿았다. 순간 시라가 움찔했다. 저 이런 건 좀. 왜? 싫어. 시라는 억지 웃음을 지었다. 싫진 않은데. 그때 문이 열리며 수키가 들어왔다. 아, 너 여기 있었냐? 이 인간 또 사기꾼이야. 뭐라고? 수키가 명함을 빼앗아 찢어버렸다. 이 사람 지난달에도 우리 친구 돈 빌려갔다 안 갚았어. 순간 시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또 내가 속았네.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욕을 내뱉고 나가버렸다. 수키는 한숨을 내쉬었다. 야, 너 언제쯤 철들래? 시라가 허탈하게 웃었다. 아직도 모르겠어. 왜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을까? 그 시각 집에서는 순애가 마리에게 전화했다. 마리야, 또 내 엄마 사고 쳤다. 이번엔 또 뭐요? 술집에서 사기꾼이랑 싸우다 경찰서 갔대. 마리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진짜 언제쯤 정신 차릴까? 넌 병원 일 그만두고 엄마 좀 잡아. 안 돼요. 이제 제 일 제발 좀 놔주세요. 순애가 소리쳤다. 너도 피는 못 속이더라. 다 똑같아. 그 말 지금 꼭 해야겠어요? 그래, 해야겠어. 넌 내 엄마 닮았어. 마리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손이 덜덜 떨렸다. 병원 옥상. 바람이 거칠게 불었다. 마리는 벽에 기대 눈을 감았다. 아빠 얘기도 엄마 얘기도 그만 좀 하고 싶어. 그때 문이 열리며 강세가 들어왔다. 마리. 강세야, 나 진짜 지쳤어. 무슨 일 있었어? 엄마 경찰서 갔대. 또 사기꾼이랑 엮여서. 강세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괜찮아. 같이 가보자. 아니, 그냥 이대로 잠들고 싶어. 그럼 내가 옆에서 지켜줄게. 그 말에 마리의 눈물이 터졌다.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 그냥 그러고 싶으니까. 나 강세야 진짜 무너질 것 같아. 그녀는 울먹이며 그에게 기대었다. 강세는 그녀의 머리를 살짝 안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무너져도 돼. 내가 잡을게. 밤. 엄기부는 병원 데이터 서버실 앞에 섰다. 파일 접근 권한 최고 관리자. 모니터에 마리의 이름이 떠올랐다. 그녀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삭제. 클릭 소리와 함께 마리의 인턴 인사 기록 중 일부가 사라졌다. 이제 그 아이는 더 이상 깨끗하지 않다. 잠시 후 풍주가 원장실 문을 두드렸다. 기분 원장님, 잠깐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죠? 오늘 삭제된 인턴 데이터 중 강마리 기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실수인가요? 엄기분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아니요. 필요 없는 건 버려야죠. 풍주는 단호히 말했다. 그 아이는 당신 죄의 증거가 아닙니다. 왜 자꾸 죄 없는 아이를? 이풍주. 엄기분이 고함쳤다. 그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이유, 너도 잘 알잖아. 풍주의 눈빛이 흔들렸다. 당신 설마 그때 그 시술에? 엄기분은 차갑게 돌아섰다. 더 이상 묻지 마. 풍주는 방을 나서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설마 내가 그 아이? 그 순간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늦게 마리는 경찰서 앞에 도착했다. 시라는 멍하니 벤치에 앉아 있었다. 엄마. 말이야. 또야? 그냥 밥이나 먹으려다가. 이제 그만 좀 해. 제발. 말이야, 엄마도 사람이라.
엄마는 사람이지. 근데 왜 매번 내가 엄마 구해야 돼? 미안해. 미안하단 말이 너무 쉬워. 나도 엄마처럼 미안하단 말 잘하게 될까봐 무서워. 시라는 울었다. 엄마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마리는 눈을 돌렸다. 됐어요. 그냥 들어가요. 그날 새벽 마리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병원으로 돌아와 텅 빈 복도를 걸었다. 자판기 커피를 뽑아들며 중얼거렸다. 이 병원 사람들 다 비밀투성이야. 근데 나도 그 일부겠지. 그때 복도 끝에서 풍주가 다가왔다. 이 시간에 병원에 왜 있죠? 잠이 안 와서요. 풍주는 한참 그녀를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한 아이야. 근데 왜 다들 저를 그렇게 약한 사람 취급할까요? 약한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거야. 누가요? 내가 진실을 찾아낼까봐. 마리는 그 말을 듣고 멈춰섰다. 풍주의 눈빛엔 묘한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과장님, 그 진실이 뭔데요? 곧 알게 될 거야. 풍주는 돌아섰고 마리는 혼자 복도에 남았다. 조용한 병원,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녀는 속삭였다. 나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이른 새벽 병원 지하 아카이브룸. 어둠 속에서 풍주는 조용히 금고를 열고 있었다. 그 안엔 시험관 시술 기록 28년 전이라는 파일이 있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 안을 열었다. 세 개의 이름. A 진기식, B 강민보, C 이풍주. 그의 손끝이 멈췄다. 내 이름이 여기 있다고?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럼 그 아이 마리가? 순간 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이풍주 과장님, 지금 뭘 보고 계신 겁니까? 엄기분이었다. 풍주는 고개를 들었다. 이게 사실입니까? 제 정자가 그때 사용됐다는 게. 엄기분은 차갑게 말했다. 그건 오래된 기록일 뿐이야. 내가 그때 기증자였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럼 왜 내 이름이 여기에 있어요? 그건 내가 결정한 게 아니야. 상황이 그랬어. 상황이요? 아니, 그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 생명 때문에 지금 내가 무너질 수도 있단 말이야. 엄기분의 외침이 어둠 속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풍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결국 그 아이를 지운 이유가 당신의 두려움 때문이었군요. 그래. 그 아이가 진실을 알아버리면 나뿐 아니라 병원도 끝이야. 풍주는 천천히 파일을 접어들었다. 이건 마리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엄기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럼 내 인생도 끝이야, 풍주야. 괜찮아요. 누군가는 끝내야 하니까. 그가 문을 나서자 엄기분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보안팀 지하복도 CCTV 영상 전부 지워요. 그리고 이풍주 과장 잠시 정직 처리합니다. 그날 오전 병원 복도. 풍주가 병원장을 떠나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다. 무슨 일이지? 이풍주 과장 사고 쳤대. 병원 데이터 유출이라던데. 마리는 그 소문을 듣고 복도를 달렸다. 과장님. 풍주가 짐을 싸고 있었다. 마리 왜 왔어? 정직 처분 받으셨다면서요? 무슨 일이에요? 풍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게 속삭였다. 이 파일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 그녀의 손에 낡은 봉투 하나를 쥐어줬다. 이게 뭐예요? 내가 찾던 진실이야. 그게 무슨... 그때 문이 열리며 진기식이 들어왔다. 이풍주 과장, 원장님께서 불편하십니다. 잠시 제 방으로 가시죠. 풍주는 마리에게 눈빛으로 도망치라는 신호를 보내고 아무 말 없이 따라 나섰다. 마리는 손에 쥔 봉투를 바라봤다. 시험관 시술 기록. 심장이 요동쳤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엔 친자 가능성 99.8%라는 검사표 한 장. 그 이름은 이풍주. 마리는 숨이 멎을 듯했다. 말도 안 돼. 그 순간 병원 전체에 방송이 울렸다. 강마리 인턴 병원장실로 오세요. 엄기분의 방. 그녀는 창가에 서서 유리잔을 들고 있었다. 강 인턴, 이런 상황에서 일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무슨 뜻이죠? 정직 처리된 의사와 관련된 인턴이라면 우리 병원의 이미지에 손상이 가죠. 그게 제 잘못인가요? 책임이라는 건 피 한 방울로도 연결돼요. 마리는 손을 꽉 쥐었다. 그래도 저는 그만둘 수 없습니다.
그럼 그 파일 내놓죠. 파일이라니요? 내 손에 있잖아. 그걸 어떻게 해? 내가 모를 것 같아? 엄기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아이의 진실은 아무에게도 알려선 안 돼. 그게 무슨 죄라도 된다는 거예요? 죄지. 세상은 그런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 마리는 한 걸음 다가갔다. 저는 준비됐어요. 그게 바로 내 어머니의 피야. 멈출 줄 모르는 피. 그 피가 뭐가 어때서요? 그 피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엄기분의 눈빛이 흔들렸다. 넌 정말 내 엄마를 닮았구나. 그래요. 닮았어요. 하지만 엄마랑 다른 건 저는 숨지 않아요. 마리가 문을 박차고 나가자 엄기분은 주저앉았다. 안 돼, 안 돼. 그 아이가 모든 걸 망칠 거야. 복도 끝. 강세가 마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슨 일 있었어? 원장님이 날 내쫓으려 해. 왜? 그냥 내가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마리, 혹시 또 무슨 위험한 일에? 강세야. 응. 만약 내 형이 내 아빠라면 어떨 것 같아?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무슨 소리야? 그냥 가정이야. 그건 농담이라도 하지 마. 그게 농담이 아니라면? 그럼 나 어떡하냐?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마리는 고개를 숙였다. 나도 모르겠어. 잠시 침묵. 그때 병원 방송이 또 울렸다. 긴급 응급 환자 발생. 산부인과 응급팀 즉시 출동. 두 사람은 동시에 뛰어갔다. 수술실. 피비린내, 긴박한 손놀림, 모니터 경고음. 마리는 침착하게 거즈를 건넸다. 혈압 떨어집니다. 수액 속도 올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수술이 끝나자 강세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았어. 완벽했어. 마리는 지쳐서 벽에 기대었다. 이럴 때마다 느껴. 나 진짜 의사 되고 싶어. 넌 이미 되고 있어. 근데 세상은 날 그저 누군가의 딸로만 봐. 그럼 날 봐. 나는 널 의사로 본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풍주였다. 여기 있었군. 형. 풍주는 강세를 보며 말했다. 할 말이 있다. 지금 수술 끝났어요. 무슨? 지금이야. 안 그러면 늦어. 풍주는 두 사람 앞에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내 죄의 기록이야. 마리와 강세가 동시에 그를 바라봤다. 무슨 소리예요? 28년 전 난 실험용으로 정자를 기증했어. 그게 내 엄마의 시술에 사용됐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강세의 얼굴이 굳었다. 형 지금 그게 무슨? 그 말 뜻 이해하지 마라. 그냥 내 죄를 기억해줘라. 풍주는 봉투를 내려놓고 돌아섰다. 마리는 봉투를 들었다. 그 안에는 자신이 이미 봤던 검사표. 확률 99.8%. 그녀의 시야가 흔들렸다. 그럼 강세 오빠랑 나는? 풍주는 돌아서며 말했다. 그래. 피로 따지면 내가 내 딸이다. 순간 세 사람의 시간이 멎었다. 강세가 한 걸음 물러섰다.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마리의 눈동자에서 눈물이 터졌다. 이럴 리가 없어. 풍주는 고개를 떨구었다. 미안하다. 난 그때 몰랐다. 병원 복도 끝에서 엄기분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스쳤다. 이제야 균열이 시작되는군. 피로 따지면 내가 내 딸이다. 풍주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병원 공기마저 얼려버렸다. 마리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손끝이 떨렸다. 말도 안 돼, 농담이죠? 그렇죠. 풍주는 고개를 저었다. 농담이었으면 좋겠지만 이건 기록으로 남아있어. 강세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형,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말이 아버지라니.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진실이 그래. 그럼 난 뭐가 되는 건데? 내가 사랑한 사람은 내 조카였던 거야? 마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만 말해요, 제발 그만. 마리야, 미안하다. 그만하라고요. 그녀의 외침이 병원 복도를 울렸다. 순간 문이 열리며 진기식이 들어왔다. 여기 있었군요. 풍주 과장, 원장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풍주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지금은 못 간다. 이젠 당신 뜻대로 되는 게 없을 겁니다. 그건 두고 봐야겠지.
기식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피는 속일 수 없다더니 정말 흥미롭네요. 그 말에 강세의 눈이 번쩍였다. 그게 무슨 뜻이야? 기식이 낮게 웃었다. 그 파일, 당신들이 본 그 파일 말이죠. 누가 만든 건지는 아세요? 풍주의 얼굴이 굳었다. 설마 당신이? 정답. 기식이 손바닥을 치며 말했다. 정확히 말하면 원장님이 시켰죠. 그 아이의 삶을 흔들어 놓으라고. 엄기분 원장이?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죄책감에 짓눌린 여자요. 마리의 시야가 흔들렸다. 그럼 지금까지 다 조작이었어요? 기식이 미소를 지었다. 그건 알아서 판단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병헌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 그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나갔다. 풍주는 주저앉았다. 모든 게 다 조작이었다고. 강세는 치를 떨었다. 형, 당신도 이용당한 거야. 그래도 마리한테 진실을 숨길 수는 없어. 그게 진짜 진실이라는 보장은요? 없지. 그래도 난 알아야 해. 마리는 멍한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이제 난 누구의 딸이야?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 시각 병원 옥상. 엄기부는 바람에 머리를 흩날리며 서 있었다. 기식이 뒤에서 다가왔다.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마리, 강세, 풍주. 모두 제각각 파멸이 시작됐어요. 엄기부는 차갑게 말했다. 좋아.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주시라가 살아있는 한 과거는 사라지지 않아. 그 여자는 이미 쓸모없습니다. 그 여자가 입을 열면 나도 너도 끝이야. 그럼 막을까요? 엄기부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더럽게라도 막아.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서울 외곽도로. 주시라가 택시를 타고 가던 중이었다. 아저씨, 엄병원으로 가주세요. 이 시간에요? 네. 지금 당장 가야 돼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이제라도 다 말해야 해. 더 늦기 전에. 하지만 택시가 병원으로 향하던 도중 뒤에서 불빛이 번쩍였다. 한 검은색 SUV가 미친 듯이 뒤를 쫓아왔다. 저 차 뭐야? 운전기사가 놀라 소리쳤다. 아가씨, 안전벨트 매요. SUV가 갑자기 옆으로 붙더니 강하게 들이받았다. 꺄! 유리창이 깨지고 차가 빗길에 미끄러졌다. 시라는 머리를 부딪히며 정신을 잃었다. SUV 안에서 누군가 통화를 했다. 끝났습니다. 차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확실하게 처리해요. 흔적 남기지 말고. 그 목소리는 엄기분이었다. 다음날 새벽 경찰서. 어젯밤 사고 차량, 아직 운전자 신원 확인 안 됐습니다. 마리는 병원에 있다가 뉴스를 보고 커피잔을 떨어뜨렸다. 엄마? 강세가 달려왔다. 왜 그래? 사고 났대. 택시 타고 가던 여자가 절벽 아래로 떨어졌대. 아직 신원 미확인인데 혹시.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말도 안 돼. 나한테 전화했었어. 병원 온다고. 그녀는 달리기 시작했다. 마리, 기다려. 강세가 뒤따랐다. 병원 응급실. 응급차가 들어왔다. 들것 위에 여자는 피범벅이었다. 의식 없음. 출혈 심합니다. 마리가 비명을 질렀다. 엄마. 그녀는 달려가려 했지만 간호사들이 막았다. 지금 수술 중이에요. 나요. 그건 제 엄마예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수술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엄기분이 들어왔다. 이 환자 가족은? 따님이 인턴으로 있습니다. 엄기분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내가 직접 맡겠습니다. 마리는 수술실 앞에서 떨며 서 있었다. 강세가 손을 잡았다. 괜찮을 거야. 아니야, 나 불길해. 수술실 불빛이 켜졌다가 꺼졌다. 의사가 문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 마리의 세상이 무너졌다. 안 돼, 엄마 일어나. 그녀는 울부짖으며 쓰러졌다. 강세가 그녀를 안았다. 마리야, 제발 정신 좀 차려. 그때 복도 끝에서 엄기분이 걸어 나왔다. 흰 가운 자락이 휘날렸다. 그녀의 표정은 아무 감정도 없었다. 사망 원인 과다출혈. 마리가 고개를 들었다. 당신이 내 엄마 수술했어요? 그랬다. 살릴 수도 있었잖아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했어. 거짓말이에요. 당신이 그랬죠. 엄기분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내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감으로 알아요. 당신 눈빛이 그랬어요. 그녀는 쓰러진 어머니의 시신을 끌어안았다. 엄마, 나 이제 누구도 믿지 않을 거야. 세상 모두가 적이야.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변했다. 눈물 대신 복수가 자리했다. 밤. 병원 옥상. 엄기분이 창가에 서 있었다. 기식이 다가왔다. 끝났군요. 아니, 이제 시작이야. 이제 그 아이 더 이상 순하지 않을 텐데요. 좋아. 그래야 내가 이길 이유가 생기니까. 카메라가 천천히 병원 옥상에서 내려가며 빗속을 걷는 마리의 뒷모습을 비춘다. 그녀의 손에는 찢어진 봉투 조각이 들려 있었다. 바람이 몰아치며 그 조각이 흩날렸다. 엄마, 지켜봐요. 이제 제가 복수할 차례예요. 음악이 울리며 내레이션이 덧붙는다. 피로 맺힌 인연, 거짓으로 쌓인 진실, 그리고 무너진 가족의 잔해 속에서 그녀는 다시 태어난다. 이름은 강마리. 그리고 이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